안녕하세요. 너무 쉬운 주식 투자 공식 6번째 시간입니다. PER보다 더 깐깐하게 PEG란 거에 대해서 알기 쉽게 배워볼까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먼저 유명하신 분 나왔습니다. 위대한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입니다. PEG는 피터 린치가 널리 알리고 활용한 대표적인 투자 지표입니다. 피터 린치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데요. 성장률을 무시한 PER은 절반만 보는 것이다. PEG가 1 이하라면 그건 정말 저평가된 보석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위대한 펀드 매니저가 주로 사용했던 이 지표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G는 PER만 믿지 마. 성장 속도까지 보면 진짜 가치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PER은 주가가 이익에 비해서 얼마나 싼지 비싼지를 보는 지표인데요. 하지만 이익이 빠르게 늘어나는 회사는 PER이 조금 높아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빠르게 는다라고 하면 PER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나온 지표가 PEG인데요. 성장률까지 반영해서 PER을 더 정교하게 보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요. PER은 주가 나누기 주당순위, 이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싼가, 비싼가를 보는 것이고요. PEG는 PER에다가 이익 성장률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장률을 고려한 PER의 보정값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두 회사가 있는데 PER이 둘 다 2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장률이 A 회사는 10%, B 회사는 성장률이 40%라면 PEG는 2.0과 0.5로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PER은 같지만 PEG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PEG 공식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PEG는 주가 수익 성장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PER을 EPS 성장률, 이거를 이익 성장률인데요. 이걸로 나눠서 그 숫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PEG의 기준이 무엇일까? PEG 수치가 1 이하면 성장 대비 저평가로 해석하고요. 1에서 1.5면 적정 수준, 2 이상이면 고평가 가능성으로 해석합니다. 밑에 보시면 성장률이 아예 없어요, 회사가. 그러면 계산이 불가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제로이기 때문에 값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즉, 성장이 멈춘 기업이라는 말인데요. 이럴 때 이익 성장률이 0%면 PEG는 계산이 안 되고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는 PEG 지표를 쓸 의미가 없어요. 이런 기업은 PEG 대신 우리가 배운 PBR이나 배당 수익률, 또 뒤에서 배울 현금 흐름과 같은 지표를 봐야 합니다. 성장형이 아니라 안정형이나 저평가형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피터 린치는 PEG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피터 린치는 PEG가 0.5배 미만일 때 매수하고 1.5배 이상이면 매도하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따라해봐도 좋겠죠?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피 가게 성장 이야기인데요. A와 B 커피 가게가 있습니다. A 커피 가게는 PER이 20이고 B 커피 가게는 PER이 30입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5%, 100%예요. 이랬을 때 PEG를 계산해보면 20 나누기 5, 4.0이 나오고요. B 커피 가게는 30 나누기 100, 0.3이 나옵니다. 이 두 커피 가게를 설명하자면 이와 같아요. 이익은 조금 늘었지만 성장에 비해 주가가 많이 비싸다고 느낄 것이고요. B 커피 가게는 PER은 높지만 엄청나게 성장 중이다. PEG가 낮으니 오히려 저평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PEG로만 보자면 이와 같아요. 두 가게의 PER만 보면 A가 더 싸 보이지만 PER이 낮기 때문에 성장 속도까지 고려하면 B가 더 가성비 좋은 주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년 가파른 성장을 하는 기업은 현재의 PER이 높아도 매력이 있다는 말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A 커피 가게는 PER이 20인데 1년 내내 똑같은 매출이에요. 그러면 성장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PEG는 계산이 안 되고요.
B커피 가게는 PR이 30,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익이 2배로 늘어났다면 PEG는 0.3, 생각보다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PER만 보지 말고 성장률도 함께 보는 것이 좋고, PEG가 낮으면 진짜 성장 가치주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숫자 예시 비교인데요. 성장률 차이가 만든 PEG 차이입니다. A회사는 PER이 25, B회사도 25입니다. 그렇지만 이익 성장률은 A회사는 5%, B회사는 30%. PER은 같지만 성장률이 높은 B회사가 PEG가 훨씬 낮습니다. 성장 속도 대비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PER을 보여도 B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의, PEG도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PEG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이익 증가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 특수나 일회성 계약 등 단발성 계약 또는 회사의 땅을 팔아서 일시적으로 이익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회계 조정으로 이익이 인위적으로 부풀렸을 경우와 성장률 예측이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EG는 성장하는 기업을 평가할 때 좋은 도구지만 숫자의 배경도 꼭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위대한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주로 사용한 PEG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PEG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눈에 정리 요약인데요. PEG는 이익의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PER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표입니다. PEG가 1보다 작으면 싸게 사는 거고 2보다 크면 너무 비싸게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PER이 높아도 이익이 빨리 늘어나면 PEG는 낮게 나오고 PER이 낮아도 이익이 거의 안 늘면 PEG는 오히려 높게 나옵니다. 보자면 PER은 이익 대비 주가, 기본적인 저평가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인데 성장률이라는 것은 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 성장 대비 가격이 비싼지 판단하는 것이 PEG입니다. 기준은 1 이하이면 성장주에서 저평가 신호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펀드 매니저 피터 리치가 주로 사용했던 이 PEG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퀴즈 챌린지 갖고 왔습니다. 총 5문제인데요. 한번 멈추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서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5번입니다. 다 풀어보셨나요? 오늘은 피터 리치가 사용해서 널리 알려진 PE 지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정답은 요 밑에 있으니까 한번 맞춰보시고요. 감사합니다.